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리즈 시절의 이희영입니다. 오늘은 시상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MVP, 사이영상, 감독상, 신인상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상부터 가볼까요? 내셔널리그? 코빈 캐롤이죠. 네, 뻔하죠. 코빈 캐롤 같은 경우에는 만장일치냐 아니냐를 따져야 돼.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웃맨이나 센가 스티어, 있잖아. 뭐 이런 센가도 있었고 그런 선수들도 있긴 했지만 일단 코빈 캐롤이 시즌 전체적으로 압도적인 모습 보여줬고 코빈 캐롤 후반기 때 주춤하긴 했는데 사실 전반기 때만 따져도 이미 신인왕은 80% 끝난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센가가 잘 하긴 했는데 시즌 막판에는 더 잘하기도 했고 역시나 타리그에서 뛰어오고 왔다라는 게 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요즘에는 많이 감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코빈 캐롤은 이제 신인왕이 또 애리조나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우상이 이치로였는데 이치로하고 거의 비슷한 임팩트를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전반기 때 활약을 조금 더 잘 이어갔다면 물론 아쿠냐가 압도적이긴 했지만 MVP도 노려볼 파이널이었어. 만하죠. 네. 그러니까 MVP는 아니지만 MVP 파이널까지는 갈 수 있었지. 아 그렇죠.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 아메리칸 리그 좀 어렵죠. 저는 그래도 건어 핸더슨입니다. 네, 건어 핸더슨이 유력한데 현지에서 좀 바이비 얘기 많더라고요. 투수로서는 좀 두각을 드러내가지고 예측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조시 형이 전반기 때만 해도 좀 많이 치고 나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전반기 끝나고 바로 부상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쳐졌고 건어 핸더슨이 초반에 부침이 있긴 했지만은 그거를 이제 딛고 올라와서 본인의 역량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고 또 이제 칭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 네, 후반기에 볼티모어 타선을 이끈 거는 건어 핸더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들리 러치먼이 아니라요. 러치맨이 힘이 많이 빠졌었죠. 다른 선수들도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면서 건어 핸더슨이 없었으면 그런 역동성이 많이 더 떨어졌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 면에 있어서 건어 핸더슨이 아마 아메리칸 리그 신인상을 타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네, MVP 가시죠. 내셔널리그. 내셔널 MVP 아쿠냐지 뭐. 무키 배치 아니고요? 아닙니다. 저는 그 애틀랜타 중계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키 배츠와 아쿠냐를 비교하는 거는 사실 아쿠냐의 신뢰다. 이 정도로 강한 어조로 얘기했었고 배츠도 분명히 뭐 이루수, 유격수, 뭐 외야 엉고 다니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있었고 근데 아쿠냐는 여러분 월별 OPS가 가장 낮았던 게 9예요. 9. 맞아요. 네. 9 이하로 떨어져 보면 한 번도 8도 없어요. 아니에요. 9예요. 9. 정말 한 시즌 내내 꾸준하게 활약을 했었고 이 선수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마지막에는 전무후무했던 대기록들을 달성을 하면서 이 MVP로서 완전히 뭐 마침을 찍었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배츠하고는 9월달에 성적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네. 배츠 9월에 홈런 하나가 쳤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뭐 내셔널리그 MVP는 아쿠냐가 될 것 같고요. 이거 뭐 팬심을 떠나서 사실 아쿠냐도 저는 뭐 만장일치는 안 될 것 같은데 28개를 가져오지 않을까. 시즌 중반에 잠깐 무키 배츠가 확 치고 나갔을 때 의심을 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꾸준히 잘해주고 임팩트까지 확실하게 챙긴 아쿠냐가 받을 것 같고요. 두 선수의 저점이 달라요. 맞아요, 배츠는 맞아요. 저점이 좀 낮았고 너무 낮았고 그러니까. 근데 아쿠냐는 저점이 다른 선수들보다 높은 쪽에 있었고 상위 쪽에 그러니까 이미 8월에도 아쿠냐가 이거는 가져오는 경쟁이고 사실 배츠의 수상 가능성은 높게 보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왜 그랬냐면 아쿠냐가 8월 달쯤에 잠깐 홈런 페이스가 주춤하면서 그러니까 40 안 되지. 홈런을 못 될 줄 알았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잠깐 의심을 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또 페이스를 치고 올리면서 MVP를 확정을 지었고요. 아메리칸 리그는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그러니까 오타니가 MVP가 맞고 투수와 타자의 밸런스를 맞춘 또 시즌이었고 물론 부상 때문에 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는 못했었는데 코리시거가 부상으로 더 빠지면서 이게 또 아쉬운 레이스가 됐죠 사실. 코리 시거와 에런 저지가 부상이 없었으면은 마지막까지 좀 치열하게 MVP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 두 선수도 너무 출장 경기가 적어가지고 올 시즌 저지 부상 없었으면 뭐 50홈런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페이스였고요. 그런 거 아니었으면은 해볼 만한 페이스였는데 코리시거와의 경쟁보다는 좀 더 치열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올해는 오타니가 적수가 좀 없었다. 오타니를 좀 막아낼 수 있는 선수가 보이지 않았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사이영상 투표 가볼까요? 이것도 사실 뭐 거의 확정적이죠. 네. 통일되는 거 아니에요? 게릿 콜과 스넬. 네, 게릿 콜이고 스넬이지. 그러니까 저는 뭐 스넬 중계를 가장 많이 했어요. 스포티비에서 스넬 중계 누가 가장 많이 했는가? 그러니까 따져보면 아마 저일 겁니다. 이게. 올 시즌 스넬 경기 한 20번 하지 않았어요? 아니 심지어 PD도 나보고 그러니까 또 스넬이시네요. 이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샌디에이고 중계를 들어가는데 PD분이 저를 보면 하는 말이 저는 위원님 보고 스넬인 줄 알았어요. 이러던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스넬 연기를 거의 전담했는데 갈수록 성장하는 투수.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평균 대책점이 예전보다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ERA도 그렇고 경기
경기 내용이나 어떤 역시나 꾸준함, 임팩트 둘 다 잡았던 투수는 스넬이었고 스넬은 기복이 항상 똑같았기 때문에 기복이- 기복이라고 하기가 좀 그래. 그러니까 복이 있었어. 그러니까 올해는 기복은 없었는데 복이 있었어. 그러니까 기복은 좀 덜했지만 그러니까 그게 올해 스넬이 사이언상을 그것도 이제 양대리가 사이언상이야. 아, 그쵸. 말이 안 되는 거지. 스넬은 어쨌든 이번에 사이언상 타면 또 돈박성에 앉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 시대의 논란 라이언이에요. 우리 시대 논란 라이언 랜디 존슨이구만. 랜디네. 그러니까 랜디네. 근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스넬이 압도적인 피칭을 했고 이번에 사이언상이 유력한데 아직까지도 스넬이 믿지 못해. 그러니까 스넬의 경기 들어가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한숨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넬? 그래도 스넬도 이런 투수도 있다. 스넬만의 새로운 지평선을 쌓았다. 새로운 평을 열었다. 이런 투수도 있다는 걸 보여줘가지고 좀 의미 있는 수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아메리칸 리그 사이언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 게리콜로 통일이 될 이거는 것 같은데. 네. 아메리칸 리그는 시애틀 카스티어가 좀 더 분발을 했더라면은 재밌었을 텐데 카스티어도 좀 마지막에 부진했어. 그래서 그러면서 좀 경쟁자가 좀 많이 또 맞아요. 약해졌죠. 네. 사실 게리콜도 본인 커리어 최고의 시즌이라고 하기는 아직 부족함이 많았던 시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에는 딱히 경쟁자가 없는 시즌이다 보니까 맞아요. 무난하게 사이언상을 탈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게리 콜이 최고의 시즌을 보냈을 때는 항상 좀 만년 2인자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최고의 시즌을 못 보내도 꾸준하게 이제 본인의 기량을 어느 정도 지켜주니까는 이런 날 또 오네요. 감독상 나왔죠. 감독상이 어려워요. 감독상은 아메리칸 좀 리그는 갈릴 것 같아요. 하이드일 것 같고. 네, 저도 아메리칸 리그는 하이드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변함이 이제 똑같을 것 같은데 네, 내셔널리그가 갈릴 것 같아요. 내셔널리그 저는 2명 생각했거든요. 2명의 후보가 카운셀이랑 슈마커였는데 슈마커 주겠습니다. 말린스를 네. 그래도 이끌었던. 말린스를 포스트 시즌에 이끌었고 일단 부임 첫 해잖아요. 네. 부임 첫 해에 말린스를 그 정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기대 이상의 성적을 냈다. 카운셀이 감독상이 없잖아요. 그쵸. 이왕 최저 후보에는 여러 번 들었는데 이제 감독계의 게리콜이거든요. 근데 이제 카운셀이 올해 감독상을 탈 수 있는 적기긴 해요, 사실. 또 쟁쟁한 후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전년 대비 성적을 봐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말린스도 어쨌든 좋은 성적을 거뒀고, CBS도 보니까는 슈마커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CBS는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카운셀을 1위로 뒀었고, 그 필진들은. 저는 그래서 카운셀 갔습니다. 정배를 가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카운셀도 받을 만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게리콜이 받을 때가 되다 보니까는 안년 2인자들이 올해는 좀 그 한을 풀 때가 됐다. 세인트루이스랑 이제 이런 팀들이 자진해서 미끄러준 덕분에 미러키도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경쟁자들이 꽤 치열했잖아요. 아니, 그럼- 시시레티와 그치, 그리고- 시가컵스. 미러키 같은 경우에도 투트랙이었어요. 작년에 실패했기 때문에 올해 리빌딩을 할지 컨텐더를 할지 계산이 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카운셀이 어쨌든 본인의 지도를 앞세워서 컨텐더 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불펜이나 한 점차 승부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카운셀이 충분히 감독상에 적합한 그런 인물인 건 맞고 참고로 한 점차 승부 메이저리그 1위가 마이애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슈마커죠. 아메리칸 리그 하이드 감독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아메리칸 리그에서 보치. 보치는 포스트 시즌을 떠나서 정규 그치. 시즌에서도 텍사스를 가을까지 올려놓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보치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저도 하이드 아니면 보치인 것 같은데 하이드가 아무래도 또 100승을 넘게 그치. 올려놨기 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해봤는데요. 시상식은 이제 저희가 또 스포티비를 통해서도 생중계를 해드릴 네. 예정이고 그때 이후에 이 영상을 또 보셔도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채널 많이 찾아주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